그렇다면 혈이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혈이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체중이 영 늘어나질 않는다. 자꾸 말라서 고민이라는 사람들이 혈이 허한 겁니다. 또 피부가 거칠거칠 마른다. 또 다리 쪽으로 멍이 잘 든다.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꼭 한숨을 자야 한다. 꼬리뼈나 응치 주변이 은근하게 뻐근하게 아프다. 입안이 자란다. 오줌 소태가 잘 걸려서 소변 시에 뻐근하거나 시원찮다. 대변이 항상 변비로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허리 이하가 가렵다. 몸의 좌측이 항상 좋지가 않다. 밤만 되면 모든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 밤만 되면 속이 아프고 속이 쓰려서 고민이다. 손톱이 마르고 얇고 잘 깨진다. 눈썹 끝 부분에 두통이 잘 생긴다. 어지럽다. 잠자다. 쥐가 잘 난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혈이 허하다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 빈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상당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혈이 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 있는 체질이 있을까요? 네, 생김새가 있죠. 매우 말라서 살이 안 찐다는 사람들은 혈이 허한 것이기 때문에 보혈시키는 숙주양이 위군이 된 보혈시키는 이런 약을 쓰면은 약간 충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마른 체질들, 또 피부가 거칠고 입술이 두툼하고 또 눈이 크고 털이 많고 눈썹이 유난히 진하고 그 다음에 웃으면 콧등에 주름살이 생기고 웃지 않을 때는 주름이 안 져요. 웃을 때 순간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혈이 허하기 쉬운 이런 체질들입니다. 혈이 허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과 또 판단이 되는 그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치료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지방에서 올라온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밤이면 피부가 가려운데 허리 이하 엉덩이 쪽으로 남성이 엉덩이 쪽으로 가렵대요. 가려워서 좀 긁으면 툭툭 붉어져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1년이나 되었는데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영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내원했는데요. 이분은 피곤하면 잠자다가 허벅지에 쥐가 잘 난다고 했고 진찰을 하면서 손톱을 보니까 손톱이 얇고 울퉁불퉁한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면서 밤에 쥐가 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혈이 허한 것으로 판단된 겁니다. 말하자면 손톱이 울퉁불퉁한 것과 밤에 다리 쪽으로 쥐가 난다는 것은 혈이 허하다는 것을 판단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허리 이하는 혈지부입니다. 또 밤이라는 것은 혈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혈열증이고 또 엉덩이 이하로 밤에 가려운 것도 혈이 허해서 나타나는 혈병으로 판단되어서 혈열을 꺼주는 사물탕에다가 주황금, 홍화, 창출, 천남성을 투여했는데 한 재를 들고부터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1년 동안이나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안 됐었는데 한 재를 들고부터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은 판단이 혈이 허하다는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증상만 보고서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보고 치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요소와 증상들을 유기적으로 보는 한의학이라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허리 이하에만 나는 피부병이라는 관점과 밤에 증상이 주로 심하다는 점, 손톱이 약하고 울퉁불퉁하다는 점, 피곤하면 쥐가 밤에 잘 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몰랐으면, 이런 것들이 혈이호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관점을 몰랐으면 치료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피부에 무엇이 나더라도 어느 부위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라울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께서 아직까지도 늘 공부하고 사례자분들을 분석하고 유심히 보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는 너무 심오한 이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심을 갖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허리 이하만 난다는 것, 그것도 밤에만 나는 피부병은 혈이호에서 나타나는 혈과 관련된 피부병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오줌 소태로 고생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혈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되어서 보혈시키는 치료를 했더니 오줌 소태까지 치료되었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성의 오줌 소태도 혈화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남성도 혈허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방 의사에 의하면 음이허하면 소변에 이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음이허하다는 것은 혈과 연관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음혈이 부족되면은 소변에 이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줌 소태나 소변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음혈을 돋궈주는 치료를 하면은 신기하게도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남성도 음혈을 돋궈주는 사물탕 가미방을 투여 후에 오줌 소태도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사물탕은 바로 혈을 보하는 한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섭생을 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사가 병을 잘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병을 이겨 나가려면 섭생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11시 이전에 잠을 들어서 혈을 충전시켜야 된다고 11시 전에 잠잘 것을 권했습니다. 또 저녁을 적게 들어야 하는데요. 저녁 과식은 식적을 생기게 하고 소화가 되더라도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게 합니다. 병만 크게 들 뿐이죠. 음주를 적게 해야 됩니다. 술은 열독이며 정혈을 손상시킵니다. 피를 말리는 것이죠. 혈어의 피부 증상에 대한 치료 사례였는데요.